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3일 마감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삼성 SDI. 2차전지 산업이 앞으로 미래에 가장 각광을 받을 산업이라는 거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고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그 메커니즘이 주가가 선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후행해서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미 이제 주식시장에 그 주가가 선 반영되었다 라고 또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초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VM이 이제 급등하면서 또 2차전지 바람 한 번 더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이쪽으로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이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2차전지 시장에 한 번 더 불이 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 SDI로 오늘 얘기할 건데요. 이제 조금 약간 소외를 당하는 거죠. 삼성 SDI가 2차전지 대장주인 줄 알고 투자를 그동안 했던 사람들은 이게 왜 삼성 SDI는 안 올라가지라고 느끼는 거죠. 과거의 주가에 비해서 20만원 정도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80만원 가고 그럼 한 4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별 반응이 없는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만원 정도 샀던 사람이 10만원 갔는데 10만원에서 80만원을 가버렸으니, 만원, 2만원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1000만원만 투자하신 분도 2020년도에 지금 수익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이즈에서 이제 멘탈이 좀 나가버린, 정작 2차전지를 투자했던 삼성 SDI 투자자들도 배가 아픈 이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2차전지를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거 보면 이제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불과 포스코 퓨처엠도 만원짜리가 40만원, 얼마 안 된 기간이 있거든요. 같은 쪽인데 부품 쪽, 소재 쪽.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그렇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종목이 화장품이라고 있으면 그 화장품과 관련되어서 이제 한국콜마라든지 한국콜마홀딩스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었던 그런 원료 시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몇천 원짜리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죠. 한국콜마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에코, 여기 보시면 코스맥스,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엄청 떴던,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진 에이블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한창 화장품 이슈가 불었을 때 100원, 500원 하던 게 5,000원, 5만원 이렇게 올라갔던 이런 시국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발 이슈 나오고 나서 이제 완전히 지금 잠잠해졌거든요. 그러면 2차전지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선제적으로 올라가서 SK텔레콤도 마찬가지겠지만 KT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산업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그 미래의 가치가 다 반영되어 버리는 게 아닌가, 이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제 저도 그런 의구심이 계속 생기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이제 리포트를 좀 천천히 좀 봤습니다. 2차전지 관련돼서 SK증권에서 이제 쭉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제 항상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뒷북입니다. 절대 애널리스트들이 미리 산업을 전망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주가를.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구조는 기관 투자자들, 그 다음에 헤지펀드 매니저들, 그냥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더 빠르죠. 애널리스트들은 늘 느립니다. 이미 주식을 사서 다 올라가고 나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목표가를 올리고요. 이미 주가가 다 떨어지고 나면 목표가를 낮춥니다. 속도가 비교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처절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 최전방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총알이 내 머리 옆으로 슝슝슝 지나가고 있는 최전방에 있는 그 전방 지휘부대 장교와 좌후방 참모진에서 내리는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죠. 지금 목숨이 죽어나가고 있고 내 병사들이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전방에서 내가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이 장수로서 장군으로서 공격
지휘할 거냐, 수비를 할 거냐, 후퇴를 할 거냐, 이 판단을 내리는 것과 저 후방에서 내리는 판단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후방에서는 무조건 전진해라고 하겠죠. 일단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난 땅을 지켜야 되니까. 위에서 뭐 대통령이 까라고 하면 까겠죠. 장군들, 뭐 참모 장군들은 까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참호석에서 전투 지휘를 하고 있는 뭐, 소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판단 못 내리는 거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도, 뭐, 주식시장에 뭐, 과거에 뭐, 로봇주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인 거. 그래서 저 이론들을 그래도 알고, 현실에서 이제 접목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싸우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도 써야 된다는 거죠. 몸도 나가야 되지만, 손가락도 빨리 움직여야 되지만, 머리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2차 전지를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차 전지가 나쁘다, 좋다, 뭐 이렇게 단순히 그냥 감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도 부족하고요. 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재 산업을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쭉 보니 일단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전히 지금 공급자가 의다. 예. 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2차 전지에 또 위험 요소도 있다. 예. 그 다음에 ESSC도 지금 놓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ESSC는 화재 사고가 많았었죠. 그러면서 2차 전지가 한번 휘청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국면이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 실현했던 그런 국면이지 않았나. 뭐 한번 급등했다가 항상 ESC 문제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했는데 삼성 SDI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안 올라갔죠. 예, 계속 지금 뭐 부진한 상태입니다. 뭐 LG 에너지솔루션 상장돼도 반응이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면 뭐 거의 삼성전자 아니냐. 그냥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뭐 이런 대기업 굴지의 기업들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반도체 뭐 부품 회사라든지 소형 회사라든지 뭐 핵심 부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더 치고 나가는 게 있거든요. 뭐 아모레 퍼시픽이 올라가면 아모레 퍼시픽이 공급하는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크게 나는 그런 경우. 예, 근데 그 아모레 퍼시픽이 계속 성장했다면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갔겠지만 사람들이 화장품을 찍어 바르는 건 한계가 있죠. 이런 한때는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냥 중국인들이 다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모레 퍼시픽 100만원 갈 때 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100만원 있나요? 그럼 이제 1000만원 가야 되는데 지금 1000만원 갔나요? 중국인 다 화장하고 있는데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아모레 퍼시픽 그 제품들을 중국인이 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아모레 퍼시픽 수준의 화장품을 찍어 만드는 거죠.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중국 애들이 한국 제품 까는 거죠. 네, 우리도 더 좋은 제품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있는데 미국의 포드나 일본의 도요타 들어올 때 당연히 당장 그 차들이 훨씬 좋죠. 근데 그걸 계속 국가에서 인정을 해줍니까? 그걸 계속 장려합니까? 아니죠. 다 까부시어서 우리나라 차를 좋게 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성장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모든 경제 시스템은 외국에 있는 모든 기술력을 다 받아들이고 다 빨아들인 다음에 다 뱉어내는 거죠. 다 쳐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리쇼어링 현상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 기술을 전부 다 유출만 하고 실적으로 거기서 어느 정도 한 3, 4년 뽑아 먹으려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이상한 짓거리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화장품 관련주들도 뭐 그다음 의류도 마찬가지 중국으로 사업 진행했던 사람들이 중국인들한테 당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프랑스에 뭐 그런 까르푸라든지 이런 아이들도 들어왔다가 박살나고 나갔죠. 예.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당연한 사태다. 우리가 중국을 뭐라 할 게 아니다. 중국도 당연한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2차 전지 쪽도 이제 위험하다 한 이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PER도 지금 굉장히 좀 높죠. 여전히 높습니다. 2차 전지 쪽 산업이
PER이 이제 앞으로 2024, 25, 26, 27 뭐 계속 보더라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매출이 커버리지 7개사 지금 오늘 SK증권에서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퓨처엠, 신임소재, 솔루스 첨단소재, SKIT 다 이렇게 리포트를 만들었는데 다 얘기하기는 힘들고 SDI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2차전지 산업 전반으로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의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2023, 24, 25, 26, 27, 28, 29 계속 성장합니다. 그렇죠. 매출이 성장합니다. 매출 성장률 나오죠. 그 다음에 OPM, 오퍼레이트 마진 다 나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PER이 어떻게 되나요? 75배에서 39배, 39배에서 22배, 22배에서 18배, 17배. 이게 무슨 말이냐? 주가가 어느 정도 떠 있는 상태에서 성장도 계속 하는데 PER이 100배, 200배, 300배 하던 게 다 계속 100배, 200배, 300배를 유지하면서 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PER이 39배, 28배, 22배, 20배, 18배, 17배 하면서 주가는 점점 10으로 수렴하는 거죠. 이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얼마입니까? 100만 원까지 아니죠. 시가총액이 120조 130조인데 이 130조의 시가총액을 계속 유지하면 지금 매출이나 이익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매출액이 36조밖에 안 나오잖아요. 올해 잘 된다 해서 36조 나오고 영업이익이 3조 찍잖아요. 그럼 130조짜리 회사가 36조 매출 찍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멀티플을 지금 PR을 62배를 받고 작년에는 130배를 받고 있는데 그게 130배 받던 게 62배 받고 62배 받던 게 50배 받고 내년에는 50배 받던 게 30배 받고 20배 받고 결국에는 삼성전자처럼 바뀐다는 거죠. 결국에는 현대차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현대차 PR이 지금 몇 배입니까? 5.3배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성장 안 했습니까? 현대차가 좋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기술력이 떨어집니까? 현대차가 문제가 있습니까? 현대차가 전기차를 얼마나 찍어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지금 PER 5.3배. 돈을 미친 듯이 버는데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영업이익 더 많이 벌었죠. 이번에 13조 찍었습니다. 분기 순이익,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 그렇게 좋은데 시가총액이 43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작은 거죠. 이럴 바에 현대차가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을 에서 공급받을 게 아니라 현대차에서 그냥 돈 투자해가지고 2차전지 산업, 리튬 산업 다 만들어버리는 게 현대차, 기아차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너 그냥 2차전지 사업 진출할래? 진출해버리면 시가총액 지금 뭐 이상한 허접 이름만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2차전지 리튬 하면 그냥 시가총액 5조 10조 가버립니다. 그럴 바서 현대차, 기아차가 한 1조만 투자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에 있는 2차전지 관련 기술을 다 분석해가지고 그냥 공장 하나 만들어버리면 시가총액 100조 가는데 왜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현대차도 뛰어들고 기아차도 뛰어들고 그럼 나중에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뭐 이래가지고는 원가 마진에 안 남겠다. 그냥 내가 테슬라가 2차전지 만들래, 포드가 2차전지 만들래 이래버리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레드오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과거에도 그래 왔었다는 거죠. 예, 그럼 당장 제가 이제 예를 들려고 자동차 얘기를 드렸지만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당연히. 그들만이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2차전지 각광받는다니까 생뚱맞게 그런 뭐 회사들이 2차전지 진출하겠다 하는 회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겨우 지금 조그만 대한민국 조그만 이 나라에서 이렇게 쏟아지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2차전지를 2차전지 산업에 뛰어들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2차전지 시장이 뭐 엄청나게 뭐 기술력이 좋고 뭐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예. 지금 시장 점유율도 보시면 2차전지 시장 점유율이 중국이 훨씬 더 크거든요. 예. 우리가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 지금 여기 보시면 양극재, 음극재 지금 포스코피처럼 나오네요. 오늘 144페이지입니다. 내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내용들을 다 보니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죠. 뭐 이 SK증권이나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뭐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이나 뭐 다 거기서 거지. 여기도 보시면 이제 삼성 SDI에 대한 투자 의견이 나오는데 이제 투자 포인트에 보면 향후 증설 잠재력이 크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면 공장을 계속 증설해 버렸거든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돈이 많다는 거죠. 삼성에서 뒷돈이 이제 투자 자금이 쭉쭉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 자본 안정성과 사업 안정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 SDI를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당연히 성장하겠지만 이제 여기서 증설 하려면 이제 뭐 돈이 더 필요한데, LG 그룹 쪽에서 돈을 찍어내는 회사가 그렇게 크진 않죠. 양이 막대합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도 좀 돌아가는 게 이제 이해됩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 점유율이 한국이 25%고 중국이 59%입니다. 그렇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에서는 50%, 삼성 SDI 35%, SK온이 15%. 네. 스마트폰이 2015년에 삼성전자 22%, 애플이 16%,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스티비, 이제 이걸 비교하면서 뭐 앞으로 과거에 이제 LCD, 모바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뀐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공급 과잉 뭐 경쟁 체제가 뭐 앞으로 세 가지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2차 전지가 한국에서 과연 이제 살아남느냐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지금 뭐 공급자 처음에는 지금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얘기니까 무슨 말인들 못 하겠습니까? 예.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좋은 건 없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도 체크를 해야 된다. 뭐 태양광 곽광 받을 때는 뭐 태양광 OCI가 뭐 마치 이제 대한민국 전 세계 태양광 산업으로 바뀔 것 같이 얘기했고요. 네. 여전히 중국은 지금도 큰데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겠죠. 예. 그렇겠죠. 예. 중국은 엄청난 자본력과 엄청난 인프라와 엄청난 노동력으로 2차전지 시장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고, 이제 가격 경쟁에서 더 다운시켜 버리면, 최근에 주가가 이제 하락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리튬 가격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히 감소했고, 또 전기차가 계속 영원히 보조금을 지급하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 휘발유차 지금 우리 보조금 받는 게 있습니까? 없죠. 예. 뭐 세금 혜택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이제 그런 것들도 또 나중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2차 전지 주식들이 휘청휘청 하는데 세금 혜택이 이제 종료된다. 이러면 갑자기 이제 휘청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수요가 뭐 급격히 하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 나오면서 2차전지도 수요 전망. 근데 문제는 2차전지 쪽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지금 PR이 뭐 200배, 300배, 에코프로 400배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기서 조금만 휘청거리면 주가가 뭐 순식간에 호로록 무너지는 거예요. 금량 PER 180배. 예.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 와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삼성 SDI로 오늘 이제 얘기 드리는데, 삼성 SDI는 PR도 24배고 시총도 48조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삼성 그룹에서도 받쳐주고 있고, 이제 나는 너무 2차 전지를 투자하고 싶은데 뭐 될 것 같은데 안 하기는 좀 너무 아쉽고 미치겠다. 뭐래도 나는 안 사면 미칠 것 같다.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삼성 SDI를 조금씩 관심 있게 보자. 공부를 해보자. 아니면 뭐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보자. 삼성 SDI 뭐 10년 전, 20년 전부터 저도 매수 추천을 워낙 많이 했던 종목이긴 한데, 이제 주가가 다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현상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기서 삼성 SDI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2021년, 2022년, 2023년 이제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거스 완전히 뭐 미친듯이 올라가 버리니까 저도 이제 멘탈이 뱅 나가는 거죠. 와,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얘네들은 그냥 뭐 5년치 물량 받고 이제 조선주 올라가는 거가 비슷한 거죠. 5년치 10년치 물량 받아버리고 그걸로 계속 이제 가져가는 거냐 이제 봤는데, 근데 좀 차이점은 조선은 배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한 20년, 30년, 뭐 많게는 40년 또 굴릴 수 있잖아요. 예. 엔진만 좀 바꿔가면서. 엔진 회사가 뭐 20년, 엔진이 뭐 갑자기 뭐 고장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한 20, 30년 사이클로 돌린다면, 최소 10년 돌린다면, 2차 전지는 그런 정도의 사이클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이클 자체를 뭐 얘기하기도 무서운 게 그냥 캐파가 증설되고 있는 거니까. 네, 지금 전기차가 뭐 10,000대, 100,000대, 100,000대, 뭐 1,000,000대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 그런 얘기는 너무 시대에 뒤처지고 뭐 경제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의 조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 SDI나
이제 아까 얘기했던 SK온이나 2차전지 핵심 회사들 들이 지금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시면 뭐 SK이노베이션 PR이 이제 14배 정도 2024년에 예, 8배 이렇게까지 이제 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일단 보긴 보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양극재 쪽이나 지금 뭐 나머지 뭐 분리 막이 보시면 뭐 SKIT PR이 170배, SKC 130배, 이 바로 19배. 근데 문제는 이제 19배, 45배 이렇게 급격히 다운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지만 52배 이렇게 다운될 정도로 급격히 이익이 성장되는데 52배가 계속 유지되느냐? 이 실적이 계속 유지되면서 가느냐? 아니면 40배, 30배, 20배, 10배 이렇게 가버리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아무래도 후자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주시장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300배인데 내년에도 300배, 내후년에도 300배, 그 후년에도 300배 이렇게 되지 않고 주가가 여기서 10배 튀어버리면 300배가 400배, 500배 되는데 그렇게까지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예. 지금도 보시면 이 PR이 이런 식으로 계속 다운되면서 주가가 사람들의 기대감을 머물면서 주가가 이제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랐다 10% 20% 내외에서 많게는 뭐 50% 내외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겠죠. 뭐 30만원짜리가 40만원 갔다가 30만원 갔다가 25만원 갔다가 30만원 갔다가 45만원 1년 2년 3년 계속 가는 거죠. 흘러가는 가죠. 근데 공시에서 실적은 뭐 2배 3배 올라간다 하면 주가가 5% 10%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실적이 아니 쇼크가 나왔어요. 그러면 1, 20% 또 떨어집니다. 쇼크가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기대치가 지금 목표치보다 2배가 높았는데 올해보다 2배 매출이 성장했어야 되는데 목표치가 근데 한 1.5배밖에 매출 안 했어요. 근데 SK 몹석퓨처면 잘했는데 증권사들은 난 2배를 이상했기 때문에 1.5배 나왔기 때문에 실망감에 또 10% 20%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지금 PER이 높은 기업들이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과거에 그 비슷한 케이스로 또 한번 얘기 드렸던 게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쪽이었습니다. 얘네들은 오히려 이제 그걸 완전히 뛰어넘어서 폭락을 해버렸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어떤 성장력만 보고 실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이 그렇게까지 아무리 카카오뱅크를 사람들이 많이 쓴다 하더라도 기존의 은행들하고 비교했을 때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없는데? 라고 저는 생각했고 상장되자마자 뭐 멀티플을 지금 PR 40배 받고 있죠. 지금 많이 빠져서 카카오페이 여전히 140배 받고 있습니다. 140배 받으면서 계속 140배를 유지하느냐? 유지도 못했습니다. 20만 원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140배에서 지금 계속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주지도 않고 하니까 주가가 이제 폭락해버린 거거든요. 극단적인 부정적인 케이스가 이제 카카오 그룹이었고 이제 2차 전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워낙 산업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또 다르지만 어쨌든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대만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니다. 그래도 난 자꾸 2차 전지가 너무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씩 눈높이를 좀 낮춰가면서 그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던 쪽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삼성 SDI 리포트를 이제 좀 더 들여다본 거죠. 2차 전지 리포트를 한번 쭉 다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을 싹 다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도 그래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신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하시기에는 좀 어렵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내용도 나쁘진 않죠. 말이 쫙 읽어보면 맞습니다. 향후 증설 잠재력이 가장 큰 배터리 기업이다. 삼성 SD. 3사 중 유일하게 전기차 배터리 수주 경쟁에서 보수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 결과 경쟁사들 대비 단가 성장률이 낮아졌고 AMPC 반영 시점이 뒤로 밀렸다. 그러나 중장기 관점에서 아직 배터리 조달처를 구하지 못한 전기차 고객사들과 협력이 여력이 가장 크다. 협력 여력 그렇죠? 신규 고객사 계약 및 투자 확장될 경우 2025년부터 성장률이 높아지며 향후 전망치가 크게 달라져.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퓨로비엠도 마찬가지. 앞으로 전망치가 확 늘어나면 주가가 폭폭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I도 아직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는 않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 폭발하지 않은 아이를 건드리는 게 폭발한 기업이 잘못돼서 실망감에 쏟아져 나오는 매물을 맞느니 좀 낫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보면 이제 수급도 보면 그냥 그렇게 뭐 좋다고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정도로 그냥 적당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공매도는 뭐 폭발적으로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도 보더라도 여기서 뭔가 뭐 폭발적으로 뭐 성장하는 차트가 이제 요 고점을 이제 82만 원을 깨뜨리면 얘가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아까 얘기했죠, 신규 공급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산업을 시도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직전 고점이 82만 8천 원이 깨지면 이제 위에 매물이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매물이 없어지면 기관 투자자들도 쉽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시총 자체가 지금 한 48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 올라간다 하더라도 50조, 100조까지 가는데 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겠죠? 예. 아까는 SK 이노베이션 종목이었고, 공매도는 좀 최근에 좀 나왔네요. 근데 2차전지 산업 전반으로 여긴 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쇼커버링이 조금 다시 뭐 움직이는 게 아닌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도. 외국인도 이게 2차전지가 좀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 같긴 한데 자꾸 2차전지 쪽 빠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제 왔다 갔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어쨌든 변동성을 크게 가지 않으면서도 좀 한번 투자를 2차전지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발이라도 좀 담가보고 싶다. 이 산업은 맞는데 나머지 종목은 너무 무섭고 그렇다 안 하기에는 너무 아쉽고 막 그런 고민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삼성 SDI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